자, 내일 4월 11일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지금 이 좌파들이 아주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0주년의 백자도 아주 촛불을 갖다 그려놨죠. 촛불, 그죠. 촛불인지 횃불인지 갖다 그려놨어요. 하여간 이 인간들은 불을 더럽게도 좋아해요. 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수립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대한민국 수립이에요. 상해에서 했던 게 대한민국 수립입니까? 자, 문재인 주사파 패거리가 왜 임시정부를,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시작한 걸로 이렇게 이름을 썼을까? 그냥 상해 임시정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니죠.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아닌데 교묘하게 지금 쇠뇌, 국민들 두뇌 쇠뇌 또 선동하는 문구죠. 그냥 상해 임시정부 수립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임시정부 수립 100년, 그게 이 문재인 주사파 패거리에서 자꾸 대한민국이 100년 되었다, 상해 임시정부를 자꾸만 이렇게 띄우는데 왜 띄울까? 오늘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얘네들은 이토록 집요하게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일로 삼으려고 하느냐, 그 이유를 여러분들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네들이 하면서 말한 게 이게 나오죠. 아직 못 이룬 통합, 평화. 도대체 누구와 통합을 말하는 걸까요? 누구와 평화를 말하는 걸까요? 저는 이 단어에서 말이죠, 통합이 아니라 통일, 평화가 아니라 적화, 뭐 그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직 못 이룬 통일, 아직 못 이룬 적화, 이 말을 쓰고 싶은데 너무 노골적으로는 쓸 수 없으니까 통합, 평화 이렇게 말을 둘러댄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뭐 겉으로는 이 사람들이 그 1919년에 대한국민의회라는 게 단체가 있었고 한성정부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죠. 근데 상해 임시정부인데 대한민국이라고 이제 갖다 붙였는데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세 군데가 뭉쳐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계속하는 말이 이거죠.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는 좌파와 우파 분열을 넘어서 통합의 용광로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게 문재인 주사파 패거리가 말하고 싶은 거죠. 좌파 우파 구별짓지 말자 이거죠. 좌파 우파 그렇게 말하지 말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공산당 빨갱이하고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로 합쳐질 수 없습니다. 통합이 불가능합니다. 좌파는 공산당을 뜻하죠.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애들과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파는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남의 재산을 빼앗아 먹자는 놈들과 내 재산을 지키자는 사람들이 어떻게 통합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은 것을 자꾸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순한 거죠. 이 좌파하고 우파하고 왜 통합이 불가능하냐 하면 말이죠. 자, 예전에 김자진 장군이 나이 한 40살 되셔서
그때 살해를 당하신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 그때 김좌진 장군을 총으로 쏴서 암살한 놈이 누구냐? 빨갱이 박상실입니다. 빨갱이 박상실이 김좌진 장군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김좌진 장군이 공산주의 운동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 김좌진 장군이 총에 맞아 돌아가시 직전에 하신 말씀이 할 일이 너무도 많은 이때에 내가 죽어야 한다니 그게 한스럽다. 이런 말씀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어요. 이 김좌진 장군의 순국지는 흑룡강성 해랑시에 있습니다. 이렇게 동상이 있고 김좌진 장군이 사시던 집이 이렇게 있고 실내가 있어요. 일제시대 때도 공산주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일본 제국, 일본 군대와 싸우고 있던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도 죽이는 게 빨갱이들입니다. 그런데 좌하고 빨갱이하고 통합이 가능하다고요? 역사적으로 통합이 안 되잖아요. 이 빨갱이들은 우파를 이렇게 암살해서라도 이 빨갱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통합은 불가능한 거죠. 통합하는 순간 우파들은 그냥 다 죽는 거죠. 다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방송에서 오늘 그 종합 뉴스에 보니까 이분이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 땡땡이라는 여자분인데 이 땡땡이라는 여자분은 광복군 이달의 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찾아봤어요. 이달이라는 사람은 조선의용대에 있던 사람인데요.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것은 김원봉, 빨갱이 김원봉, 거기에 산하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김원봉이가 조선의용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일원으로 활동했던 게 이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김원봉과 함께 공산주의 사상을 공유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의 딸 이땡땡이 한국말은 못하고 중국말만 하는 사람인데 현재 중국에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국의 번영과 부강은 혁명 선조들의 선열과 생명으로 바꾼 거다. 그러니까 혁명 선조들의 선열과 생명 때문에 한국이 번영하고 부강하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이 이렇게 서울이 화면에 비춰지고 있는데 이러한 번영과 부강이 혁명 선조들의 피로 이루어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훔쳐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말이죠. 지금 이 번영과 부강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님이 이룩한 거죠. 대한민국의 기적은 상해 임시정부에 있던 그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진 게 아닌데 지금 이 여자가 이달의 딸이라고 하는 이 중국에 사는 여자가 하는 말을 잘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 누구 때문이냐? 상해 임시정부에서 피 흘린 이달 김원봉 같은 자들의 피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거를 깔고 하는 건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님을 무시하는 말이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이런데. 인정 안 하겠다. 이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님을.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은 이 여자가 분명히 한국의 번영과 부강은 상해 임시정부의 그 사람들의 피로 됐다 그랬는데
그러면 상해 임시정부에 있던 자들도 북한으로 갔을 텐데, 그럼 빨갱이 김일성이가 한 이 북한이란 나라의 어린애들 좀 보세요. 얘네들은 무슨 독립운동 안 했나요? 상해 임시정부에 흘린 피가 북한으로는 안 갔나요? 김원봉이가 북한 갔잖아. 김원봉이가 상해 임시정부 광복군에도 있고 조선의용군에도 있고, 김원봉도 만주에서 중국에서 피 흘렸잖아. 그런 김원봉이 중국에 가서 이런 애들을 만들어냈잖아. 상해 임시정부에서 피 흘렸던 김원봉이가 만들어낸 국가 북한 꼬라지를 보세요. 여기에다가는 왜 얘기 안 하나? 상해 임시정부에서 피 흘린 선조들의 대가로 북한은 이렇게 거지같이 살아. 이 얘기는 왜 안 하나? 여기는 김원봉이도 갔잖아. 김원봉이가 간 북한은 왜 거지처럼 사나? 그런데 왜 김원봉이를 팔았고 김원봉이랑 같이 조선의용대에 있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이달의 딸이 대한민국의 번영과 부강은 그 만주 상해 임시정부 그 사람들의 피로 이루어졌다고 왜 이걸 훔쳐가려고 하나? 왜 훔쳐가 대한민국의 번영과 부강을? 김원봉이가 갔던 북한은 왜 거지처럼 사나?